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포유류나 조류에게 흔히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. 이 바이러스 표면에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근데 그 돌기 모양이 마치 왕관과 닮았다. 그래서 코로나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. 라틴어로 코로나가 왕관을 뜻한다. 그렇다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종류가 대략 7종입니다. 이 중에서 4가지 종류는 라이너 바이러스 요거를 포함해서 감기 증상을 유발한다. 뭐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. 반면에 메르스나 사스처럼 아주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. 자,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포유류인 박쥐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 유전체 서열을 분석한 결과 사스와 거의 유전체가 89.1%까지 일치한다 하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확한 기원은 아직 추정 단계에 있습니다. 박쥐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염되면서 이것이 변이를 일으켰다.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. 중국의 한 연구팀에서는 뱀에게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아직 포유류나 조류를 제외한 그런 그 종류에서는 뭐 사실 정확한 근거, 명백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빙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. 참고로 사스는 사양 고양이, 그 다음에 메르스는 낙타 이런 데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되었다 이런 것을 알려드립니다. 코비드19를 막기 위한 치료제나 백신 이런 건 없습니다. 수액투여, 항생제, 항염증제 처방 이런 걸로 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죠. 이런 게 고작입니다. 그런데 이거는 코비드19만 그러냐? 그게 아니라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 특징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는 염기쌍이 약 3만 개 정도 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. 그런데 RNA는 DNA보다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잘 생겨요. 그러면 돌연변이가 잘 생긴다는 것이 결국 수용체나 아니면 단백질 이런 데에 영향을 줘서 이 치료제 개발이 무의미하게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. 2020년 1월에 홍콩대 연구팀이 코비드19 백신 개발을 했다. 뭐 이렇게 발표를 했고 중국, 미국, 호주 등에서도 백신을 위해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과연 상용화될지 그건 미지수입니다. 왜 그러냐?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1년 정도는 필요하죠. 게다가 이것이 임상 거쳐서 이제 상용화 됐다고 칩시다. 그러면 그 이후에 변이가 일어난다.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믿을 수 없다. 이런 느낌입니다. 사스와 메르스 때에도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성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. 하지만 상황이 이제 급박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태국, 중국 의료진들이 기존의 에이즈 치료제, 에볼라 치료제, 그 다음에 심지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거든요. 그런데 이런 독감 치료제까지 이런 것들까지 동원해서 치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바이러스가 세포의 효소나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막는 뭐 그런 물질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. 물론 대안적 방법이기 때문에 확실히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. 결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검역 강화 그리고 각 개인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 이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감염된 사람들은 지체 없이 관리 당국에 신고하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감염을 예방하면 그럼 뭐 바이러스 전파 속도도 느려질 것이고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
괜히 막연한 공포감이나 뭐 이런 것보다 마스크 쓰고 개인 관리 철저히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하는 그런 그 주의사항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손 꼭꼭 잘 씻고 그리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잘 지키면은 그럼 뭐 머지않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코비드19는 비말 감염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. 비말 감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말 말이 좀 어렵죠. 근데 포말 감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. 비말이라고 하는 것은 비는 날아다닌다는 뜻이고 말은 미세한 분말 뭐 그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재채기나 기침을 했을 때 나오는 미세한 물방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안에 바이러스가 막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염된다 그 얘기입니다. 이게 이제 비말 감염인데 마스크를 쓰면은 내가 감염자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써서 재채기가 나왔을 때 이 재채기를 막아주죠. 마스크가. 그리고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이 비말을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내가 감염자가 아닐 때 다른 비말이 내 마스크에 걸려서 나한테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비말 감염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쓰라 이렇게 권장하는 것입니다. 재채기 할 때 보통 기침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. 보통 기침은 기침을 탁 했을 때 나오는 비말이 시속 한 40km 정도라면 재채기를 하면 시속 180km 엄청나죠.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재채기를 한다. 감염자가 재채기를 한다. 그럼 5분 안에 한 150명 정도가 감염될 수 있다. 어마어마한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. KNL은 내 건강, 가족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건강을 위해 좋은 정보,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.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